윤지호 씨가 여기저기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돼서도 윤지호가 피소됐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윤지호, 홍준표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강현재 변호사가 윤지호와 또 시민단체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한 건데요. 강현재 변호사 측에 따르면 윤지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재현 리스트에 홍준표가 있다. 내가 봤다. 검찰에 얘기했지만 홍준표의 성추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는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결국 윤지호가 고소가 됐습니다. 앞서 후원자들에게도 윤지호가 고소를 당했죠. 분유값 아껴서 후원했던 그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당했고 그 앞서서는 김수인 작가에게도 윤지호 씨가 고소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전 대표 측에게도 지금 고소를 당한 건데요. 앞서 지난 3월에 윤지호 씨가 본인이 봤다는 이 장재현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특이한 이름이 기억난다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알만한 어떤 인물이라고 이름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힌트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정치계. 정치계 인물도 있었어요? 네, 있었고. 그 리스트에 있었던 국회의원 이름 기억나세요? 좀 특이한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한 명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한 명. 한 명. 윤지호 씨가 언급했던 저 특이한 정치권 인물. 결국 강현재 변호사 측에 따르면 윤지호 씨가 시민단체에게 그 이름은 홍준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사실 국민들이 윤지호 씨에게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그냥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냐. 특히 그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사회적 지도자가 아닌가. 그리고 장자연 씨는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들은 너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국회의원, 정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 그러니까 정치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특이한 이름이고 그렇다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뒤로는 그게 누군지 이제 야권의 이제 정치 지도자급의 이름을 이렇게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대중심리를 이용하면서 서로 교란시키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윤지호 씨가 주변 사람들하고 나눈 카톡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언니, 그러니까 장자연 씨를 언니라고 언급해요. 언니 사건은 종결이 될 수가 없다. 모든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 물어뜯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 이 카톡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진실 자체가 규명되기 힘든 것보다는 자기가 새로운 의혹을 던질 때마다 자기가 더 주목받는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거기 프레임에 이제 정치인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한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워낙 윤지호를 통해서 혹시 다른 또 본인에 대해서는 억울한 심정이 있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제로 뭐 의미 있는 증언이 나올지 몰라서 기다려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 전체가 다 의미 있는 진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본인도 대표적으로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정치인은 이제 본인이 변호사도 살 수 있고 또 아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말 없는 후원자들은 그렇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난번에 기획 입국시켰던 그 여권에 힘 있는 국회의원님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윤지호 씨 빨리 입국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과거사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지호가 봤다라는 저 장재현 리스트의 실체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 안에 있다는 홍준표를 봤다라는 윤지호의 발언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 셈인데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 측에게 고소당한 것 말고도 후원자들 그리고 그 앞서 김수민 작가에게도 윤지호 씨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대목도 잠시 들어보시죠.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조모 씨 성추행건 위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후원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분유값을 아껴서 후원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후원액을 받음과 동시에 윤지호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또
고소를 당한 건이 한 건 더 추가됐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박민식 변호사에게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윤지호가 피해자인 양 속여서 40일간 호텔비 9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지금 고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통상 제공하는 숙박비보다 훨씬 더 많은 숙박비를 받아 챙겼다라는 게 박민식 변호사의 주장인 건데, 여기저기서 지금 고소당해요. 사실은 뭐 저 돈을 윤지호 씨가 현금화해서 쓴 건 아닌데 문제는 호화 생활을 했다는 거죠. 왜 호화 생활이 가능했느냐? 그럼 만약에 법무부 검찰에서 저 예산을 이례적으로 높은 예산을 지급했다면 그만큼 중요한 증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3월 얘기하실 때 제가 막 찔리면서 너무 허탈한 게 저는 믿었어요. 믿었죠. 저 국회의원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인터뷰한 앵커들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요. 예. 누구래? 방송 끝나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뭐 왜 잘해? 그래서 이름 두자인 국회의원이 누군지 찾아보고, 이름 특이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찾아보고, 추정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홍준표라는 이름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뒤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찌 보면 자기가 이런 초특급 이 거물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짓말이었다면, 정말 저 고소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도 하고 싶다. 특히 이번에 박민식 변호사에게 고소당한 내용은 앞서 첫 번째 아이템에서 보도해드렸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5일에서 4월 23일 경찰이 윤지호에게 숙박비를 제공했는데 호텔비가 9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구 호텔 3곳에서 총 40일간 927만 4천 원, 하루 평균 24만 1,850원,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규정상 위해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증인에게 임시 숙소 제공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 최대 5일간 하루 9만 원 이하만 지원하게끔 돼 있다라는 건데 9만 원이 900만 원까지 확 커졌네요. 네, 그 범피기금,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이 어떤 사람들한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제 뭐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행 당하면 치료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들지 않습니까? 또 가정폭력을 당하면 그 가족이랑 현재 같이 살기가 힘든 아동학대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사실 윤지호 씨가 호텔에서 사용한 900만 원 때문에 누군가는 그 국가로부터 900만 원어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두순 사건 때 피해자 나영이 기억하시잖아요. 사실은 참 이런 끔찍해서 말하기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장기가 파손이 되고 막 근데 그 나이가 지원받은 게 한 600만 원 600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호화로 호텔비를 지급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호텔도 세 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장기 투숙을 합니다. 근데 호텔 말고 대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여성 성폭행 관련돼서 증인이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소위 안심가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안 하고 자기는 굳이 호텔 가겠다라고 해서 저 범피기금을 900만 원 넘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를 밟았을지 모르지만 일일 사용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맥시멈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사용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법무부가 정리를 해야 되고, 역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새롭게라도 기자들과 약속을 잡아서 1년 6개월 등의 활동, 이 장장 사건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